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가져와요. 상우는 구급차 천장에 떠서 자신의 죽어가는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당신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아달라 했잖아요. 정숙의 오열하는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집니다. 그때 상우는 복도 끝에서 정숙이 의사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엄마 항암 치료는 그냥 그만두라고 해. 아버지도 저러시고. 둘째 아들의 전화 통화가 들려옵니다. 항암 치료. 누가? 상우는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상우는 낡은 탁상 시계가 째깍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 새벽 5시 반. 은퇴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두드리며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주방에서는 벌써 박정숙이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은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서 특별할 것도 없었죠. 상우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숙이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또 몰래 콜라 마셨죠? 냉장고에 있던 거 없어졌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뇨에 협심증까지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마시면 어떡해요. 상우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들어온 잔소리였죠. 젊었을 때는 그런 관심이 고마웠지만 이제는 그저 귀찮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어느새 시들어버렸고 남은 건 의무감뿐이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상우는 약통을 꺼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협심증약까지 한 움큼이었죠. 정숙이 물컵을 건네며 또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에요?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또 의사 선생님 말씀 대충 듣고 올 거잖아요. 됐어.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상우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로 마주보지도 않은 채 아침 시간이 흘러갔죠. 점심 무렵 상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청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죠. 가끔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네 정육점 사장이었죠. 윤 사장님, 오늘 한우 특가로 들어왔는데 오실래요? 등심이 반갑습니다. 상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퇴 후 유일한 낙이 저렴한 물건 사는 거였죠. 정숙에게 나간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또 잔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자전거를 끌고 나온 상우는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등을 태웠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나쁘지 않았죠. 정육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달리며 상우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강남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전거 바구니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한우 등심이 들어있었죠.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상우는 자전거를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졌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파란 하늘에 떠있는 하얀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골 마을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상우가 쓰러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죠. 마침 지나가던 동네 이장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던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상우의 가슴을 압박하며 소리쳤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가져와요. 빨리.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상우의 몸이 튀어올랐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우는 분명 의식을 잃었는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구급차 천장에 떠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계속되었고 각종 약물이 투여되었죠. 상우는 공중에 떠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늙고 창백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 정숙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정숙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우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오열했죠. 상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아내가 자신을 이토록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제발 당신,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아달라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정숙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심전도는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죠. 그때 상우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숙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더니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이었죠. 두툼한 돈봉투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남편 꼭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심장내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봉투를 밀어냈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정숙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애원했습니다. 상우는 평생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자존심 강하고 고집센 정숙이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응급실로 돌아온 상우는 둘째 아들 상민이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35살의 상민은 휴대폰을 들고 복도에서 통화하고 있었죠. 유체이탈 상태의 상우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전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죠. 형,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의사가 각오하라는데 엄마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 그런데 형, 엄마 항암 치료는 그냥 그만두라고 해. 아버지도 저러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병원비를. 상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라니, 누가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설마 정숙이? 아들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거 알아? 3기래. 유방암 3기. 수술하고 항암 받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근데 아버지는 모르시잖아.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상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니, 떠 있었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숙이 암 환자라니. 그것도 3기라니. 언제부터였을까요?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여전히 심폐소생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제발이요. 우리 영감은 강한 사람이에요. 꼭 깨어날 거예요. 간호사가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상우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죠. 정숙의 가방에서 떨어진 약봉지였습니다. 항암제와 진통제가 가득했죠. 그리고 진단서가 살짝 보였습니다. 유방암 3기, 림프절 전이. 상우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시간이 예전으로 돌아가며 과거의 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체이탈 상태의 상우는 아내가 새벽마다 급하게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죠. 정숙은 주차장에서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상우는 깜짝 놀랐죠. 정숙이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정숙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큰 아파트 단지였죠. 정숙은 청소도구함에서 걸레와 양동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계단 청소를 시작했죠. 상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몰래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2시간 동안 15층을 오르내리며 계단을 닦는 정숙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가슴을 움켜쥐기도 했죠. 항암 치료 부작용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쉬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정숙은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어머니, 이번 달 청소비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다음 달도 잘 부탁해요. 정숙은 봉투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다른 곳으로 향했죠. 이번엔 신문 배달소였습니다. 상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숙이 신문 배달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박 여사님, 오늘은 구역이 좀 늘었어요. 300부인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정숙은 자전거 뒤에 신문 뭉치를 싣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아직 어두운 새벽거리를 달리며 집집마다 신문을 넣었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상우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정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상우 영감 약값이라도 벌어야지. 그 양반 심장약이 얼마나 비싼데. 상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약값을 벌기 위해 암투병 중인 아내가 새벽부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자신은 전혀 모르게 말입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상우가 일어날 시간에 맞춰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상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숙이 끓여주던 된장국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진 것인지를요. 새벽부터 일하고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다른 시간대로 이동이 됩니다. 이번엔 자신의 친형의 집이었습니다. 형수가 울고 있었죠.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출 독촉장과 법원 통지서들이었죠. 상우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몇 년 전 형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다 갚아줬어요. 3억이 넘는 돈을. 집 팔고 적금 깨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까지 하면서요. 상우 형님은 모르시죠? 정숙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상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형이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빚을 정숙이 대신 갚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암에 걸린 몸으로 말입니다. 형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병원비도 없어서 항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래도 형님 약은 꼬박꼬박 사오더라고요. 자기는 진통제로 버티면서도요. 상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유체이탈 상태에서도 무너져 내렸죠.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던 날들이 부끄러웠죠. 정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며 살았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상우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자신의 몸 옆에서 정숙이 의자에 앉아 있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가가 퀭했습니다. 정숙은 상우의 손을 잡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나 없으면 못 살아.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먹을 거고 약도 까먹고 안 먹을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나 봐. 정숙은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쓰기 시작했죠. 상우는 아내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상우에게. 당신은 늘 내 청춘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유였어요. 23세 당신을 만나 긴 세월을 함께 살았네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지가 젖어들었죠.
잠시 펜을 놓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은 정숙이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매일 새벽에 도시락 싸주던 게 기억나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당신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가득 담아서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상우는 기억했습니다. 정숙이 싸준 도시락을 현장에서 먹으며 힘을 냈던 날들을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죠. 그렇게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싸주는 아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당연하게만 여기게 되었죠. 아들 둘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죠. 당신 혼자 벌어온 돈으로는 늘 빠듯했지만 나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당신이요. 비 오는 날이면 당신이라는 현장이 걱정되어 잠도 못 잤어요. 정숙이 잠시 쓰기를 멈추고 상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웠죠.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서,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서 미안해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한 정숙의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죠. 형님 빚 갚느라 힘들었지만 당신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요.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형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지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감당했어요. 새벽에 일 나가는 것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상우는 오열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졌다는 게 미안하고 죄스러웠죠. 자신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아내의 희생도 모른 채 혼자 편하게 살았습니다. 암 진단받았을 때도 당신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 심장이 안 좋은데 충격받을까봐요. 혼자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았죠. 머리카락이 빠질 때는 정말 서러웠어요. 그래도 당신 앞에서는 가발 쓰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눈치채셨나요? 못 채셨죠? 다행이에요. 정숙은 가발을 벗었습니다. 듬성듬성 남은 머리카락이 안쓰러웠죠. 거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길어야 두세 달이래요. 항암 치료도 이제 의미가 없대요. 그래도 난 끝까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 밥 차려주고 약 챙겨주고 발 주물러주고 싶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편지를 다 쓴 정숙은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우의 손을 꼭 잡았죠. 영감, 제발 깨어나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들어봤는데. 상우는 아내 곁에 서서 흐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다는 게 후회되었죠. 당연하게만 여겼던 아내의 사랑이 사실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중환자실의 모니터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의료진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정숙은 복도로 밀려났지만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그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영감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저 사람만은. 큰아들 상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온 모양이었죠. 정숙은 아들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진아, 아빠가 안 일어나. 엄마, 울지 마세요. 아버지 강하신 분이잖아요. 꼭 일어나실 거예요. 상진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지만 정숙은 계속 흐느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죠. 가족분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게. 정숙은 의사의 말을 끊고 중환자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상우의 손을 잡고 얼굴에 대고 울부짖었죠.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심전도 기계에서 길게 삐 소리가 났습니다. 일직선이었죠.
의사가 시간을 확인하려는 순간 정숙이 상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미안해. 먼저 가게 해서 다음 생에는 내가 더 잘할게. 더 사랑할게. 고마웠어요, 여보. 유체 이탈 상태의 상우는 그 순간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더니 하얀 문이 나타났죠. 그 문은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너머에 누군가 서 있었죠. 젊은 시절의 정숙이었습니다. 23세 정숙은 고운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죠.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상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정숙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저 문을 넘으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숙아, 정말 너야? 그럼요. 누구긴 누구예요. 당신 아내죠. 정숙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상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턱 앞에서 멈춰섰죠. 뒤를 돌아보니 병실에서 자신의 몸을 붙잡고 우는 늙은 정숙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진짜 너잖아. 둘 다 저예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당신이 사랑했던 나와 당신을 사랑하는 나. 젊은 정숙이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상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숙을 사랑했는지를요.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도 나이 들어서의 잔잔한 정도 모두 진짜였다는 걸요. 정숙아, 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난 행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뭘 해줬다고. 당신이 있었잖아요. 매일 아침 내가 차린 밥 먹어주고 잔소리 들어주고 곁에 있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상우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문턱 앞에서 오열했죠. 정숙은 그런 상우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줬으면 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당신도 날 사랑했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정말 잘할게. 내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할게.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우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죠. 그래요. 돌아가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어요. 비록 짧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져요. 하얀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정숙의 모습도 흐려졌죠. 상우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어둠 속에서 상우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죠. 정숙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진심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당신 사랑했어. 단지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상우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누구에게 빌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였죠.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에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기적이에요. 간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들이 다시 달려왔죠. 상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들려요? 정신 차려요. 상우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정숙의 얼굴이었죠. 눈물로 범벅이 된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정숙.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정숙은 알아들었습니다.
상우의 손을 잡고 뺨에 대며 울었죠. 그래요, 나예요. 정숙이에요. 깨어나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상우는 힘겹게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발이 삐뚤어져 드러난 민머리가 보였죠. 그 순간 유체이탈 중에 봤던 모든 진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희생, 고통, 그리고 사랑이요. 의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40분 넘게 심정지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정숙은 의사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아들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상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요.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며칠 후 상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죠. 하지만 아직 몸은 많이 약했습니다. 정숙은 매일 병원에 와서 간호했죠. 죽을 끓여오고 과일을 깎아주고 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좀 어때요? 가슴은 안 아파요? 괜찮아. 그런데 정수가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상우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형님 빚 갚느라 고생한 것도 새벽에 일하러 다닌 것도 그리고 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정숙의 암 투병 사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져야 했죠. 그리고 당신이 아픈 것도 알아.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발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죠. 어떻게? 누가 말했어요? 애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부부인데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심장도 안 좋은데 내 병까지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지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상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남자가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정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오히려 놀랐습니다. 여보, 왜 울어요? 내가 울어야지. 정수가, 이제부터는 같이 이겨내자.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 함께 싸우자. 내가 곁에 있을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전이가 많이 됐대요. 이제 손 쓸 방법이. 그럼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자. 서로 사랑하면서 솔직하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상우가 태어난 날은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정숙이 팔짱을 끼고 걸었죠.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상우는 아내의 가발 너머로 보이는 목덜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우는 가족을 모두 불렀습니다. 큰아들 상진, 둘째 상민, 그리고 며느리들까지요.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상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아들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어. 너희들 학비 대느라, 집 마련하느라, 그리고 큰아버지 빚까지 갚느라 새벽부터 일했다. 그것도 암에 걸린 몸으로. 이제 우리가 엄마를 돌봐야 해. 상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다 짊어졌어요? 우리한테 말했으면 도와드렸을 텐데. 그럼 너희들 공부는 어떡하고? 애들은 다 자기 인생이 있는데 부모 때문에 희생하면 안 되지. 정숙의 말에 상민이 울컥했습니다. 그게 무슨 희생이에요? 가족인데.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우가 정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 병원 모시고 다닐 거야.
치료비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그리고 집안일도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은 쉬어. 정숙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집안일을? 평생 부엌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이? 배우면 되지. 이제부터 내가 아침 차릴 거야. 된장국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만들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그날부터 상우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씨름했죠. 처음엔 된장국이 너무 짜기도 하고 밥이 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정숙이 옆에서 가르쳐주며 웃었습니다. 여보, 된장은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알았어. 다시 해볼게. 부부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하는 모습이 아들들에게는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평생 각자의 영역에서만 살았던 부모님이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죠. 병원 가는 날이면 상우가 정숙의 손을 꼭 잡고 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나오면 구토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죠. 괜찮아. 조금만 참자. 내가 있잖아.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런 대접 받아보네. 정숙이 웃으려 했지만 기운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빠져버렸죠. 상우는 아내의 민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시원해 보여. 여름엔 이게 낫겠다. 거짓말. 흉해 죽겠는데. 아니야. 내 눈엔 여전히 예뻐. 20살 때 그 모습 그대로야. 정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상우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입맞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앨범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사진들이 가득했죠. 결혼식 사진, 아들들 100일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때 기억나요? 상진이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상진이부터 찾았지. 상민이는 참 개구쟁이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무릎에 상처나고 당신 닮아서 그래. 고집세고 씩씩하고.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요. 상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함께 웃고 대화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데 말이죠. 밤이 깊어가자 정숙이 상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살아요. 아침 꼭 챙겨 먹고 약도 제때 먹고. 상우는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사랑과 미안함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숙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죠. 더 이상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상우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직접 끓인 된장국을 보온통에 담아서요. 정수가, 오늘은 맛이 어때? 간이 맞아? 딱 좋아요. 이제 완전히 요리사 다 됐네. 정숙은 힘겹게 웃으며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사실 입맛이 없었지만 남편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 억지로라도 먹었죠. 상우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상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쓴 편지 있잖아요. 내 가방에 있는 거. 내가 간 다음에 읽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알아요. 그래도 약속해요. 꼭 읽을 거라고.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정숙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죠.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내가 좋은 엄마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아빠 잘 모셔. 약 꼭 챙겨드리고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와. 가족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상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평생 말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죠. 상우의 손을 잡은 채로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는 편안한 표정이었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새벽에 청소했던 아파트 주민들, 신문을 배달받던 이웃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죠. 상우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요.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시고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셨죠. 맞아요. 새벽에 신문 넣어주실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우는 또 한 번 아내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만 사랑한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정숙이었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상우는 정숙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먼저 가게 되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행복했으니까요.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어요. 이제 나 없이도 잘 살아요. 아침 꼭 먹고 약도 제때 먹고 그리고 가끔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상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죠. 감사함도 함께였습니다. 정숙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그 후 상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국을 끓였죠.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다니던 복지관에 나가 봉사를 시작했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요. 우리 집사람이 하던 일인데 이어서 해야죠. 상우는 정숙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청소하기도 했죠. 힘들 때마다 정숙이 했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내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매주 일요일이면 상우는 정숙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직접 만든 된장국을 가져가서 묘비 앞에 놓았죠. 정숙아, 오늘도 나 잘 살았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 된장국도 이제 제법 맛있게 끓여.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당신이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상우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유체이탈 중에 본 정숙의 진짜 얼굴은 자신이 평생 몰랐던 가장 깊은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상우는 알았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숙이 평생 보여준 그 사랑을 이제 자신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아내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